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9월에 있었던 고3 모의고사 물리학2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자, 늦었지만 또 마무리를 지어야 되니까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1번 보세요. 그림은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에 대해 학생 A, B, C가 대화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등속 원운동이라는 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등속이에요. 이때는요, 등속도가 아니라 등속력이라 그랬죠. 원운동은 등속도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속 원운동이래요. 제시한 내용이 옳은 학생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 찾으랍니다. 학생 A 보세요. 90력의 크기는 일정하다. 90력이 일정하니까 등속력이 나오죠. 90력 맞았습니다. 학생 A 맞았고요. 가속도의 방향은 원의 중심 방향 맞았죠. 속력은 일정의 등속력이니까 맞았습니다. 따라서 A, B, C가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입니다. 자, 2번 보세요. 그림은 운동량의 크기가 P인 전자가 폭이 델타 Y인 단일 슬릿에 입사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운동량이 P인 전자가 폭이 델타 Y. 자, 요 폭이 델타 Y래요. 요거 폭이 델타 Y래요. 전자가 운동량 P를 가지고 입사를 해요. 델타 Y는 슬릿을 통과하는 전자의 Y축 방향 운동량 불확정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이게 들어가는데 이게 Y축 방향의 운동량 불확정도예요. 즉 이쪽 방향, Y축 방향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나타낼 수 없는, 정확하게 나타낼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대요. 자, 이게 Y축이고요. 그러니까 일정한 각도만큼 벌어서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렇죠? 그럼 요 거리를 델타 PY라고 한대요. 자, Y축 방향 운동량의 불확정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불확정성 원리에서 델타 Y 곱하기 델타 PY는 뭐보다 커요? 2분의 H 슬래시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기억 보세요. 옳은 거 찾는 겁니다. 델타 Y는 슬릿에서 전자의 위치 불확정도, 슬릿에서 위치 불확정도를 나타내는 게 델타 Y. 맞았죠? 여기에 있느냐, 여기 있느냐, 여기 있느냐. 모른다는 얘기예요. 니은 보세요. 델타 Y가 감소하면 델타 PY도 감소한다. 자, 요거 두 개의 곱은 항상 2분의 H바보다 크거나 같아요. 따라서 요게 감소하면 요게 커지죠. 그러니까 니은은 틀렸습니다. 디귿. 슬릿을 통과하는 전자의 회절은 전자의 파동성 때문에 나타나는 거 맞았죠? 회절은 언제나 파동입니다.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맞았으니까 3번이 정답입니다. 3번 보세요. 그림 가는 텅 빈 우주 공간에서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우주선 안의 광원에서 전 P를 향해 발사된 빛이 휘어져 반대편 벽면에 도달한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림 나는 태양 근처를 지나는 별빛이 휘어져 지구에 도달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래요. 자, 3번은요. 우주선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에 사람이 이렇게 타고 있어요. 여기에서 P를 향해 이렇게 발사했는데 광원이 휘어가지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왔대요. 왜 그래요? 우주선이 위쪽 방향으로 운동하니까. 광원은 아래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주선의 운동 방향은 A 방향입니다. 즉 A 방향으로 점점 빠르게 움직이니까 아래쪽으로 광원이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죠. 자, 그럼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기억. 가에서 우주선의 가속도 방향 B 방향이다. 틀렸죠? 이 A 방향입니다. 니은 보세요. 가에서 우주선의 가속도가 크면, 즉 이쪽으로 점점 빨리 움직이면 클수록 빛이 휘어진 정도는 커지죠. 더 많이 아래쪽으로 내려갈 거 아니에요. 디귿 보세요. 나는 태양 주변의 휘어진 시공간에 의해 발생하는 현상 맞았죠? 중력에 의해서 시공간이 휘어지는 현상입니다. 니은과 디귿이 맞았으니까 4번이 정답입니다. 자, 4번이요. 다음은 단진자에 대한 실험입니다. 실험 과정 보시면 추를 진자의 길이가 L이 되도록 실에 연결하여 스탠드에 매달립니다. 나와보세요. 그림과 같이 실이 연직 방향과 충분히 작은 각 세타 제로를 이루도록 추를 당겼다 놓은 후 추가 10회 왕복하는 데 걸린 시간을 측정합니다. 이 세타가 작으면 작을수록 정확한 단진동이 나와요.
자, 다를 보세요. 가에서 실을 진자의 길이가 2L이 되도록 바꾸고 나를 반복하랍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실험 결과를 보시면은 10회 왕복 시간이 나는 t0, 그 다음에 다는 실의 길이가 2L이 되게 했을 때 t1이랍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뭐예요?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t0하고 t1을 비교해보면요. 자, 주기는 2 파이 루트 g분의 l 나오죠? 즉 길이가 길면 주기 길어지죠. 따라서 길이가 2L이 됐으니까 t1이 t0보다 커야 되죠. 기억은 맞았습니다. 니은 추의 운동 에너지 최대 값은 나에서가 다에서보다 작아야 되죠. 운동 에너지 최대 값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디귿 다에서 추를 놓은 직후 추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0이 아니죠. 알짜 힘이 0이라면은 등속 운동을 해야 되는데 점점 빨라지죠. 놓으면은.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그래서 기억만 맞았으니까 1번이 정답입니다. 자, 5번 봅시다. 5번 보시면 다음은 도플러 효과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파장이 람다이고 진동수가 F인 음파를 발생시키는 음원이 VS의 속력으로 정지에 있는 음파 측정기를 향해 등속도 운동을 한답니다. 음원이 VS로 간대요. 자, 음원의 속력이 요게 VS래요. 음파 측정기가 바로 관측자가 되는 거죠. 음파 측정기 얘는요 멈춰 있어요. 0이에요. 0. 그렇죠? 이때 음파 측정기에서 측정한 음파의 파장 람다 프라임은 람다보다 얼마만큼 짧다. 따라서 음파 측정기에서 측정한 음파의 진동수 F 프라임은 얼마이다. 이거 람다 즉 파장과 진동수 구하래요. 자, 그러면 진동수 새로운 진동수는 원래의 진동수에서 도플러 효과 V 플러스 마이너스 VS 그 다음에 V 플러스 마이너스 VD예요. 그렇죠? 자, 다가오니깐요 이거 마이너스죠. 그 다음에 얘는 음파 측정기는 0이죠. 멈춰 있으니까. 그럼 이게 어떻게 돼요? 진동수는 F V 빼기 VS분의 V 나와요. 됐습니까? 이게 원래의 음파의 속력이고요. 자, 이렇게 된 거 한번 찾아보세요. F'이 이렇게 돼 있는 거 2번이고요 5번이고요 그렇죠? 2번과 5번 둘 중에 하나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파장은요 원래의 파장에서 짧아지죠. 얼마만큼요? F분의 새로운 거 F분의 얼마요? VS만큼 작아지죠. 음파의 속력이요. 음원의 속력이요. 음원의 속력에 의해서 작아지는 거죠. 맞았죠? 그러면 이게 지금 작아지는 양이란 말이에요. 델타 람다. 작아지는 양. 따라서 나중 파장은 원래의 파장에서 이거 빼주면 되죠. F분의 VS.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찾아보세요. F분의 VS만큼 짧아지는 거. F분의 VS만큼 짧아지는 거 2번입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수평면상의 점 P에서 수평면과 45도의 각을 이루며 속력 V로 던져진 물체가 포물선 운동을 해서 높이 3분의 h인 위쪽 수평면상의 점 Q에 도달했답니다. P에서 Q까지 물체의 수평 이동 거리는 h랍니다. 자, 6번에 보시면은 여기 높이가 얼마냐면은 요게 3분의 h 높이래요. 그 다음에 여기서 던졌어요. 얼마로 던졌냐면 45도로 던졌대요. 얼마의 속력으로? V의 속력으로. 그렇죠? 여기가 P점이고요. 여기가 Q점이에요. 여기에 이렇게 도달한다는 얘기예요. 얘가 쭉 날아가서 이렇게 도달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도달한 거의 수평 거리는 h입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도달 시간을 t라고 해봅시다. 도달 시간을 t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h만큼 가는데 t라는 시간이 걸린 거니까 h는 어떻게 나옵니까? v 코사인 45도 곱하기 t 해주면 되죠. v 코사인 45도 곱하기 t 해주면 돼요. 그렇죠? 따라서 여기서 t는 뭐 나와요? 코사인 45도 루트 2분의 1. 그러면 v분의 루트 2h 나와요. v분의 루트 2h 나와요. 이게 지금 시간이에요. 요 시간 동안 얘는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중력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하죠. 그렇죠? 높이 얼마 올라가요? 3분의 h. 그러면은 s는 v0t 더하기 2분의 1 gt제곱 요걸 쓰는 겁니다. 자, 이걸 쓰는데 얘는 위쪽으로 올라갔어요. 요거는 v, 요 힘은, 요 빠르기는 v, 뭐가 나와요? 사인 45도예요. 됐죠? 자, 그럼 집어넣어 봅시다. 3분의 h만큼 올라가는데 처음 속력 v 사인 45도, v 사인 45도의 빠르기로 올라가요. 얼마 동안? t라고 하는 시간 동안. 빼기 2분의 1 gt죠.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이 올라가는 방향을 플러스로 했으니까 중력 가속도는 마이너스 방향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이란 말이에요. 자, t를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으면 사인 45도 얼마예요? 루트 2분의 1이죠? 그러면 루트 2분의 v 곱하기 t 하니까 t가 이거예요. v분의 루트 2 h 빼기 2분의 1 g 그 다음에 v의 제곱 2h 제곱 나와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없어지고 남는 거는 h 빼기 요거 없어지죠? 그렇죠? h 빼기 잠시만요. v 제곱분의 h 빼기 v 제곱분의 gh 제곱 나와요. 됐습니까? 자, 이걸 넘기면은 v 제곱분의 gh 제곱은 요거를 이쪽으로 넘기면은 3분의 2 h 나와요. h 하나 없어지죠. 뭘 구해요 지금? v를 구하래요. 따라서 v 제곱은 2분의 3 나오죠. 2분의 3 gh. 따라서 v는 루트 2분의 3 gh. 그렇게 돼 있는 거 찾아보세요. 루트 2분의 3 gH니까 네, 2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7번 봅시다. 다음은 전자기파의 발생과 송수신에 대한 실험이랍니다. 실험 과정 보세요. 가를 보시면 앞전수자와 구리선을 연결하고 앞전수자가 뭐예요? 압력을 가하면은 거기서 전기가 생기는 겁니다. 앞전수자와 구리선을 연결하고 알루미늄 포일에 붙인 뒤 평평한 책상 위에 수직으로 세워놓으랍니다. 그림처럼요. 원형 안테나 A에 네온 램프를 연결하여 그림과 같이 구리선을 옆에 놓으랍니다. 구리선 옆에 놔요. 그러면 구리선은 서로 지금 두 가닥이 끊어져 있죠. 끊어져 있는 곳에서 방전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앞전수자를 누르면서 구리선과 네온 램프를 관찰하랍니다. 그랬을 때 나에서 책상면을 따라 구리선과 A 사이의 거리를 바꾼 뒤 다를 반복하랍니다. 거리를 바꾸란 얘기는 외부 자기장의 영향을 가까이서 받느냐 멀리서 받느냐를 측정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험 결과 보시면 다에서 앞전수자를 누를 때 구리선 사이에서 불꽃 방전이 일어나며 네온 램프에 불이 켜졌다. 불꽃 방전이 일어나면서 자기장 변화가 생기니까 뭐가 생겨요? 전류가 흐른단 말이에요. 유도 전류가. 그래서 불이 켜졌답니다. 그 다음에 구리선과 A 사이의 거리가 멀수록 네온 램프에서 방출되는 빛의 최대 밝기는 작아지겠죠. 외부 자기장이 멀어지니까. 그렇죠? 그럼 기억은 감소가 적절할 겁니다. 그럼 D것은 맞았습니다. 옳은 거 찾아야 되니까 기억 보세요. 구리선 사이에서 불꽃 방전이 일어날 때 전자기파가 발생하는 거 맞았습니다. 니은 다에서 A에는 일정한 세기의 전류가 흐른다? 일정한 세기입니까? A에는? 아니죠. 순간적으로 전류가 생기고는 사라지죠. 외부 자기장이 생기는 순간만 피크점으로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일정한 세기가 아니라. 자,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 그래서 기억과 디귿만 맞았으니까 3번이 정답입니다.
자, 8번을 설명하는 과정에 끊어졌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8번 보세요. 그림 가, 나와 같이 전기 용량이 각각 CA, CB, CC인 축전기 A, B, C를 전압이 V로 일정한 전원에 연결하여 완전히 충전시켰답니다. 자, 그러면 전압이 일정한 V래요. 가와 나의 전압은 동시에 V로 똑같아요.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요게 V예요. 이게 V란 얘기는 여기서부터 이게 A, B, C인데 위쪽으로 갔을 때의 전위차도 V고요. 아래쪽으로 갔을 때의 전위차도 V예요. 즉 여기 C여 A에 걸리는 전기 용량이 CA인 요놈에 걸리는 전위차 V, A는 V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B와 C 두 개를 합쳤을 때의 전위차가 V란 얘기예요. 따라서 이거는 V, B에 걸리는 전위차와 V, C에 걸리는 전위차를 합한 게 V란 얘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나번은요. 여기가 C고요. B는 그대로고요. A예요. 자, 이렇게 돼 있대요. 전압은 V로 동일해요. 따라서 VC가 여기는 V고요. 여기는 VB 더하기 VA 한 게 전위차 V란 얘기예요. 되셨죠? 그런데 B 양단의 전위차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답니다. 자, 요놈이 요놈보다 크답니다. 즉 VB 가에서의 전위차가 VB 나에서보다 크답니다. 됐어요? 자, 그런데 Q equals CV에서 VC는 동일하단 말이에요. 여기나 VC는 동일해요. VC가 아니라 C, B의 전기 용량은 동일해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요게 동일할 경우에 V 값이 크면 이게 커지는 거죠. 따라서 Q, B, 가에서의 값이 QB 나에서 값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되셨어요? 되셨죠? 자, 그러면 보세요. 요놈이 전압이 커요. 요놈보다. 요놈이 크면은 요게 A하고 C를 비교해보면 요놈보다 크니까 요거는 A보다 작아야 되죠. 전체가 V가 나와야 되니까. 요놈이 지금 요거보다 크니까 전체 V 값이 되기 위해선 VC는 VA보다 작아야 된단 말이에요. 됐어요? 그럼 VC 가에서의 값은 VA 나에서의 값보다 작아야 된단 말이에요. 되셨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옳은 것만 찾아봅시다. A 양단의 전위차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A 양단의 전위차는요. 요거는 전체 V이지만 요거는 전체 V가 아니죠. 가에서가 더 크죠. 그러니까 기억은 맞았습니다. 니은 보세요. 충전된 전하량은 가의 C가 나의 A보다 작다. 충전된 전하량은 가의 C가 나의 A보다 작다 해놨죠. 자, 가의 C 보세요. 요 C는요. C는 V분의 Q지요. V분의 Q예요. 그렇죠? 그런데 요게 지금 요거보다 작으니까 Q값은요. 여기서 C값이 여기가 C는요. VC분의 QC고요. 요거는 A는 VA분의 QA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더 크니까 이렇게 되죠. 됐어요? 그러니까 가에서의 C가 나에서 A보다 커야 됩니다. 틀렸죠? 디귿 보세요. CA가 CC보다 크다. CA가 CC보다 크다. 맞습니까? 작아야 되죠?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기억만 맞아서 1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 9번이요. 그림과 같이 파장이 람다. 9번에 보시면 파장이 람다인 단색광이 이중 슬릿을 통과한답니다. 이중 슬릿을 통과한대요. 자, 그러면 스크린에 간섭 무늬 모양이 생겼는데 스크린상의 점 O는 슬릿 S1과 S2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고 가장 밝은 무늬의 중심이랍니다. 자, 9번에 보시면 이중 슬릿이에요. 됐죠? 이게 S1 슬릿이고 S2 슬릿이에요. 그럼 이 슬릿 사이의 간격을 D라고 하고 여기서부터 떨어진 스크린까지의 거리 요거를 L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여기 중심 O고요. 여기서부터 일정한 무늬가 떨어진 거리, 요 거리를 Y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 P점이라고 하고요. S1P에서 S2P까지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주면 DL분의 Y 이렇게 나오죠. 됐죠? 자, 그러면 P점은 두 번째 어두운 무늬래요. 두 번째 어두운 무늬, 즉 상쇄 간섭이라는 얘기죠. 보강 간섭은 반파장의 짝수배지만 상쇄 간섭은 그런 거예요. 반파장의 홀수배. 그렇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기억 보세요. S1과 S2로부터 P까지 경로차는 2분의 람다이다. 이거는 첫 번째죠. 여기는 두 번째 어두운 무늬예요. 두 번째, 즉 S1P에서 S2P까지 이거 지금 기억하는 겁니다. 요게 반파장의 홀수배면은 빼기 1 홀수배면 뭐 한 거예요? 어두운 무늬가 나오는 거죠. 이때 M은 1, 2, 3 이렇게 가면 되고 첫 번째는 1 집어넣으면 되고 그럼 1 집어넣으면 2 빼기 1이니까 2분의 람다 나오죠. 2분의 람다예요. 근데 두 번째는 2 집어넣으면 되죠. 2 집어넣으면 2분의 3람다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2분의 람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니은요. 단색광의 파장만 4분의 3람다로 바꾸면 P에서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 4분의 3람다로 바꾸래요. 단색광의 파장만. 4분의 3람다로 바꾸래요. 그럼 P에서 보강 간섭이 일어난답니다. P점은 지금 2분의 3람다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니은 보세요. S1P에서 S2P까지 큰 거에서 작은 걸 뺐을 때 반파장의 홀수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 람다를 뭘로 바꿔요? 4분의 3람다로 바꾸래요. 자, 요게 지금 2분의 3람다였어요. P점은. 그렇죠? 그럼 4분의 3람다로 하면 이게 짝수배가 나오냐, 홀수배가 나오냐, 그걸 보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2분의 1 람다를 4분의 3람다로 했을 때 얼마를 해야지만 2분의 3람다가 되지요? 이거는 4를 해주면 되죠? 곱하기 4. 즉, 요 네모는 4. 짝수예요. 짝수니까 뭐가 일어나요?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니은 맞았습니다. 디귿. 슬립과 스크린 사이의 거리만 2L로 바꾸면 델타 X는 2배가 된다. 델타 X가 뭐냐면 파장의 길이죠? 그쵸? 자, 디귿 보시면 델타 X는 바로 D분의 L 람다예요. 요게 지금 델타 X는 요 한 파장의 길이 밝은 곳에서부터 밝은 곳까지 길이니까 요게 델타 X예요. 한 파장을 말한 거예요. 델타 X는 D분의 L 람다죠. 그런데 L을 뭘로 바꿔요? 2L로 바꾸래요. 2L로 바꾸면은 델타 X는 2배가 된다. L이 2L이 되니까 2배 맞았죠. 그러니까 니은과 디귿이 맞아서 5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그림은 트랜지스터 A가 연결된 회로를 나타낸 것인데 2m 컬렉터와 연결된 도선에는 화살표 방향으로 세기가 I2, IC인 전류가 각각 흐르고 라고 해놨어요. 자, 10번 봅시다. 10번에 트랜지스터가 이렇게 있는데요. 화살표가 2m 쪽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가 베이스예요. 그래서 IB예요. 여기는 2m예요. 2m. 여기는 컬렉터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2m 쪽으로 나가는 트랜지스터 NPN0이죠. NPN0.
그렇죠? 전류가 이렇게 나간다는 얘기니까 전자는 이렇게 흘러가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N형이 돼야 되죠. N형. N형, P형, N형. 되셨죠? 따라서 기억 A는 NPN형 트랜지스터이다. 맞았습니다. 기억은 맞았어요. 그 다음에 화살표 방향으로 세기가 여기 이쪽에 저항이 이렇게 있는데 이쪽으로 흘러가는 게 I 2m 전류 됐어요? 그 다음에 컬렉터 쪽은 저항이 이렇게 있는데 I 컬렉터 전류가 이렇게 흐른대요. 물론 여기 전원 장치 이렇게 있고요. 자,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전류가 흐르고 베이스와 연결된 도선에는 세기가 IB, 베이스와 연결된 도선에는 세기가 IB 요거요 흐르고 있답니다. 전류의 증폭률 IB분의 IC는 이거는 1보다 크대요.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자, 그러면 이쪽으로 전류가 나간다는 얘기는 들어온 거 합해서 나가죠. 따라서 IE는 IB 더하기 IC 따라서 IB는 IE 빼기 IC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러면 니은은 맞았습니다. 디귿 2m와 베이스 사이에는 역방향 전압이 걸려있다. 2m와 베이스 사이에 자 이게 N형 P형이죠. 그렇죠? 그럼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여기에 P형 순방향으로 돼야지만 이게 되죠. 역방향 전압이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기억과 니은만 맞았으니까 3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봅시다. 그림과와 같이 볼록 렌즈의 중심으로부터 20cm 떨어진 지점에 물체를 놓았더니 배율이 5인 실상이 생겼답니다. 11번에요. 실상이래요. 실상. 자, 여기 렌즈를 놨고요. 물체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거리가 20cm래요. 됐죠? 그 다음에 4번 그림은요. 렌즈가 있고요. 물체가 있는데 요 거리가 10cm래요. 배율이 얘는 5가 됐고요. 나는 가에서 물체를 렌즈의 중심으로부터 10cm 떨어진 지점을 이동시킨 것을 나타내는 것이랍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자, 그러면 물체하고 이 렌즈 사이의 거리를 A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상이 맺힐 거 아니에요? 렌즈와 상과의 거리를 B라고 하면요. 초점거리는 F라고 하고요. 그러면 식이 어떻게 나와요?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이 F분의 1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걸 가지고 풀면 돼요. 단, 여기 지금 배율도 나왔죠? 배율은 뭐예요? 이 배율 M이라고 하는 거는 절대값, 원래의 크기에 대한 상의 크기의 비율값. 요거 나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물체를 렌즈로부터 20cm래요. 가는. 그러면 물체와 렌즈 A가 20이란 얘기죠? 자, 20분의 1이에요. 됐어요? 그 다음에 플러스 B분의 1이에요. B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이 F분의 1이에요. 자, 그럼 B를 찾아야 되는데 그거는 여기서 나오죠. 배율이 얼마나 그랬어요? 배율이 A의 배율은 5랍니다. 즉 5는 A분의 B인데 A가 20, B는 요거. 따라서 B는 얼마란 얘기예요? 100cm. 이 B를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20분의 1 더하기 100분의 1은 F분의 1. 그럼 100분의 6 나오니까 F는 3분의 50 나와요. 그렇죠? 따라서 초점거리는 3분의 50cm. 기억은 맞았습니다. 니은 보세요. 나에서 물체 이상은 정립 허상이다. 자, 3분의 50이에요. 물체가 이 초점거리보다 안쪽에 있죠. 초점거리 안쪽에 있으면 뭐예요? 정립이고
B 값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허상인지 실상인지가 나오죠. 아무튼 10cm예요. 그럼 집어넣어 봅시다. 10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이 초점분의 1이에요. 그러면 50분의 3 나와요. 50분의 3. 됐죠? 따라서 B분의 1은 50분의 3 빼기 10분의 1이니까 뭐 나옵니까? 마이너스 50분의 2 나와요. 마이너스 나왔죠? 허상이에요. 그러니까 정립, 허상. 네, 니은 맞았습니다. 디귿. 나에서 상의 배율은 2이다. 나에서 상의 배율은 2입니까? 봅시다. M. 절대값. A는 얼마예요? A는 10. B는요? B는 25 나오죠?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25. 그런데 절대값 하니까 얼마예요? 2.5. 2가 아니라 2.5입니다. 틀렸죠? 기억과 니은만 맞았으니까 3번이 정답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12번 봅시다. 다음은 저항의 연결에 따른 전류의 세기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랍니다. 실험 과정 보시면 그림과 같이 직류 전원장치 전류계 저항 A를 이용해서 회로를 구성하는데 전원장치의 전압을 V를 일정하게 하고 전류계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측정합니다. 그 다음에 가에서 A를 저항 B로 바꾸고 다시 전류계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측정합니다. 됐어요? 그럼 나의 결과는 IA고 다의 결과는 I란 얘기예요, 지금. 자, 그럼 하나씩 해볼까요? 12번 봅시다. 먼저 A에다 연결해요. 먼저 A에다 연결하면은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A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A의 저항을 RA라고 해봅시다. 네, 기호를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그 다음에 스위치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전류계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요놈을 여기다 연결하느냐 또는 아래쪽 B에다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이게 R, B라고 하고요. 이건 저항 B예요. 근데 처음에는 지금 이렇게 연결했다는 얘기예요. 전원장치 있고요. 자, 전원장치의 전압을 V라고 해봅시다. 그럼 여기 스위치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연결한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림이. 요걸 V라고 해봅시다. 전류 I가 흐른다고 치고요. 자, A에다가 연결해요. A에다 연결했을 때 전류는 IA예요. 그렇죠? 그럼 A의 저항은 표를 보면 IA로 나와있죠? 그러면 RA는 IA분의 뭐예요? V. 그 다음에 B의 저항 RB는 I분의 V. 자, 그럼 첨자를 없애기 위해서 요거를 그냥 R이라고 할게요. B의 저항을 R이라고 할게요. 요거를 R. 자, 그러면 R은 I분의 V 형태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자, 되셨죠? 그 다음에 라를 보세요. 다의 B의 A를 직렬로 연결하면 됩니다. B의 A를 직렬로 연결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연결한다는 얘기죠? B하고 A가 있는데 요거는 R이라고 했고 요거는 RA라고 했어요. 됐죠? 직렬로 연결해서 이렇게 연결하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연결했다는 얘기예요. 연결했을 때 전류가 3분의 1 I래요. 전류가 3분의 1 I래요. 자, 그러면 전체 저항은 두 개 더한 거죠? R 더하기 RA. 그렇죠? 자, 그러면 R 더하기 RA는 전체 전류분의 전체 전압. 근데 전체 전류가 3분의 I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3배 I분의 V. I분의 V가 뭐예요? R이라고 했죠? 그럼 이거는 3R이라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럼 이 RA가 얼마라는 얘기예요? RA는 따라서 RA는 2R이라는 얘기예요. 즉 RA의 저항값은 B의 저항값의 2배란 얘기죠. 그럼 A가 B의 2배이다. 기억은 맞았습니다. 됐죠? 자, 그럼 니은 봅시다. 병렬로 한 것도 있네요. 마를 보시면 병렬로 연결하래요. 그러면 병렬로 연결하면 A가 있고요. B가 있고요. 요거를 이렇게 연결해서
전원에 연결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렇죠? 됐죠? 그러면 전체 저항 분의 1은 RA분의 1 더하기 R분의 1인데 RA가 2R이죠? 그렇죠? 그럼 2R분의 1 더하기 R분의 1이에요. 그럼 이거 얼마예요? 2R분의 뭐가 나옵니까? 3. 따라서 2R분의 3 3분의 2R 따라서 R 전체는 3분의 2 R이에요. 그런데 R이 뭐예요? I분의 V 3분의 2 R 이렇게 나오죠? 네, 요건 찾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니은을 봅시다. IA가 얼마냐 이겁니다. 자, 니은 보시면 IA를 찾으래요. 요 전류값. 이 R이 지금 여기서 구한 거 RA는 2R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니은 이 R은 뭐하고 같아요? A분의 V란 얘기예요. 되셨죠? 이게 2R이니까. 그럼 여기서 IA는 2R분의 V예요. 그럼 2분의 1 R분의 V 나와요. R분의 V가 뭐예요? R분의 V가 I예요. 이거는 2분의 1 I가 되죠. 따라서 니은 보시면 IA는 2분의 1 I 맞았습니다. 디귿 보세요. 같은 시간 동안 저항에서 소모되는 전기 에너지. 소모되는 거는요. R분의 V제곱 해주면 되죠. 전기 에너지는 라이 A에서가 마이 B에서보다 작다 했습니다. 자, 그럼 디귿 소모되는 에너지 자, 라에서 소모되는 에너지는 라의 A에서라고 했으니까 A가 얼마야? R분의 2R분의 V가 얼마예요? V가 얼마 나왔었죠? 이거 집어넣으면 되죠? 자, 그럼 여기서 V는 요거 곱하기 요거죠? 2R 곱하기 IA가 이거요. 2분의 1 I 하면 뭐가 나와요? R분의 V 잠시만요. 3분의 2에서 라에서 찾는 거죠? 직렬로 연결한 거. 요겁니다. 요거. 직렬로 연결한 거에 V값 찾아야 돼요. V. 직렬로 연결한 거에서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전체 V 중에 2R이고 R이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3분의 2가 여기 걸리고 3분의 1이 여기 걸리죠. 그러면 전압은 3분의 2 V 요놈의 제곱이 될 거고. 그러면 이거는 2R분의 9분의 4 V 제곱 될 거고. 요거는 2 없어지고. 그러면 9분의 2 R분의 V 제곱 하나 나왔어요. 라에서. 그 다음에 마에서는요. 마에서 뭘 찾아요? B. 마에서 B를 찾으래요. B. 마는 요거예요. 요거는 양단의 전압이 V죠. 따라서 B R분의 V 제곱 요거예요. 요거랑 비교해 보면은 A에서가 요거보다 작죠. 따라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았으니까 5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X축상의 X 이퀄 마이너스 D, X 이퀄 D의 두 점전압 A, B가 각각 고정되어 있답니다. 자, 이건 좀 치우고 합시다. (13번에요) 여기가 마이너스 2D 지점이고 D 지점, 마이너스 D 지점에 A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원점이고요. 여기가 D 지점이고요. 여기가 2D 지점이에요. D 지점에 B가 있어요. X 이퀄 마이너스 2D에서 AB에 의한 전기장 ES에게는 0이랍니다.
자, 마이너스 2D. 여기서 전기장이 0이래요. 여기서 0이기 위해서는요. A와 B 전하가 같은 극이면 0이 안 나오죠. 그쵸? 같은 극이면 밀어내거나 당겨지거나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서로 다른 극이란 얘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럼 거리가 얼마가 나오죠? 지금 요거가 D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3D죠. 거리가 1대 3이에요. 그러면 거리가 R제곱분의 요거죠. 이는 Q분의 F인데 요 F가 바로 K R제곱분의 Q1, Q2 요 형태니까 거리가 길어지면 제곱분의 1 형태로 줄어들게 되죠. 거리가 1대 3이에요. 거리가 1대 3. 그러면 요거에 의한 힘과 요거의 힘이 같아지기 위해서는 거리가 1대 3이면은 크기는 1대 9가 돼야 되는데 서로 잡아당기고 밀어내는 게 같아야지만 여기서의 전기장이 0이 되니까 거리가 1대 3이 됐을 때 여기서의 전기장이 0이 되기 위해서는 1의 제곱 대 3의 제곱에 해당하는 것만큼 전하량을 갖게 되면 0이 되죠. 거리가 가까운 대신에 작으면 되고 전하량이 거리가 긴 대신에 크면 되고. 됐어요? 자, 그러면 봅시다. 제곱분의 1이니까 1대 9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아무튼 그 다음에 AB에 의한 전기장의 세기는 0이며 x 이퀄 2D에서 2의 방향은 마이너스 x입니다. 여기에서 얘는 마이너스 x 방향으로 돼야 된대요. 자, 그럼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요거는 0이 되고 여기는 잡아당겨져야 된단 말이에요. 됐죠? 자, 그럼 봅시다. 요게 만약에 플러스고 요게 마이너스라면 전기장의 방향을 따질 때는 단위 양전하를 갖다 놨을 때죠. 그럼 여기 플러스 1쿨롱이라는 걸 갖다 놨을 때 요거에 의해서 밀어내는 것보다 요거에 의해서 잡아당겨지는 게 크면 되죠. 자, 그럼 여기는 0이 되기 위해서는요. 거리가 1대 3이니까 요거는 거리가 가까우니까는 잡아당김이 상대적으로 세고 거리가 머니까 잡아당기는 힘이 상대적으로 약한데 요거의 전하량이 크면은 잡아당기는 힘이 커지니까 0이 나올 수가 있죠. 따라서 1대 3이면은 1대 9의 전하량을 갖게 되면 되죠. 그러면 0이 나올 수가 있죠. 됐어요? 그러면 이게 9라고 하면은 요거는요. 단위 양전을 놨을 때 요놈의 전하량이 더 크고 가까우니까 이쪽으로 잡아당겨지게 되죠. 그럼 맞았습니다. 그럼 요게 마이너스라는 얘기고 요게 플러스 전하량이라는 얘기예요. 됐어요? 따라서 QB의 전하량은 뭐보다 QA보단 큰데 얼마 커요? 9배만큼 커야 되죠. 거리가 1대 3이니까. 됐죠? 자, 그러면 가장 적절한 거 찾으래요. 얘 마이너스 t 요 사이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하량에 대해서 가장 적절한 거. 자, 그럼 요게 플러스 9고 요게 9쿨롱이고 이게 1쿨롱짜리예요. 그럼 단위 양전하를 갖다 놨을 때 단위 양전하를 갖다 놓으면은요 요놈이 어느 쪽으로 해요? 이쪽으로 잡아당겨지죠. 이 마이너스니까. 그럼 잡아당겨지는 방향이 플러스 x 방향이 양이라고 했으니까 그래프를 그리면 여기 마이너스 d예요. 그래서 d까지예요. 자, 마이너스 d에서 또 이놈이 잡아당겨지니까 어느 쪽으로요? 플러스 x 방향으로 잡아당겨지니까 y 값이 플러스 값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놈이 이렇게 잡아당겨지고 오면은 점점점 요놈이 밀어내는 거 요놈이 잡아당겨지는 거예요. 그럼 컸다. 잡아당기면 오른쪽으로 갔다가 어떻게 돼요? 다시
0으로 갔다가 요 놈이 어떻게 돼요? 얘 가까이지만 밀어내님 크고 잡아당겨님 크고, 그쵸? 근데 잡아당겨님 크고 얘가 밀어내님이 작아지죠. 멀리 가게 되면. 그러니까는 이런 식으로 됐다가 0으로 갔다가 다시 또 어떻게 돼요? 가까이 오면 올수록 요 놈이 플러스 9가 되니까, 요게 9 쿨롱이 되니까 잡아당기님이 더 커지죠. 그럼 마이너스 값으로 가요, 안 가요? 전부 언제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전부 이쪽 방향으로 잡아당겨지는 형태가 된단 말이에요. 와서 이렇게 돼야, 이렇게 해서 증가해야겠죠. 이렇게 되는 거 찾아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돼 있는 거, 가장 정확한 거, 네, 4번입니다.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은 왜 안 돼요? 5번은 보세요. 플러스 전화를 놓으면은 여기서 밀어내는 힘이 크죠. 그러니까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밀어내는 힘이 크니까 밀어내는 힘 커지고 잡아당기는 힘이 커지니까 급격하게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에요. 급격하게 증가할 거 아니에요. 이쪽으로 갈수록 밀어내는 힘이 오른쪽으로 밀어내서 움직이는 힘이 급격하게 증가할 거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5번이 안 되고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14번입니다. 그림은 위성 AB가 동일한 행성을 한 초점으로 하는 각각의 타원궤도를 따라 한 주기 동안 운동할 때 A와 B의 운동량 크기를 행성 중심과 위성 중심 사이의 거리에 따라 나타나는 것입니다. 운동량의 크기예요. 거리에 따라 나타나는 거랍니다. 14번을 보시면 거리가 A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3P0, 거리가 R0, R0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3R0) 일 때 P0래요. B는요 여기서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B고 A고, B는 이게 5R0랍니다. 이게 R이고 이게 운동량이에요.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기억, A의 운동에너지는 최대값이 최소값의 9배이다. A의 운동에너지를 찾아봐야 되죠. 자, 그러면 봅시다. 운동에너지하고 운동량과의 관계는 어떻게 나오죠? 운동에너지는 2m분의 운동량 제곱, 이거 나오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식입니다. 자, A의 질량을 MA라고 하고 B의 질량을 MB라고 할게요. 자, A의 최대값은 그러면 운동량이 최대일 때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이 K, A의 최대, A의 맥시멈 값은 운동량이 최대일 때니까 2분의 1 MA분의 운동량 P의 제곱 하니까 3P0 요놈의 제곱 이렇게 나와요. 따라서 9배 2분의 1 MA분의 P0의 제곱 이거 나와요. 그 다음에 최소값은 2A의 미니멈 값은 운동량이 최소일 때죠. 2분의 1 MA 최소가 P0, P0의 제곱이에요. 따라서 최대는 최소의 9배가 되지요. 그럼 기억에서 맞았습니다. 니은 가속도 크기의 최대값은 A가 B의 9배이다. 가속도는요. 자, 니은 보세요. G 만율력 R제곱 라짐 스몰 m 이게 바로 F는 MA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A 이렇게 되니까 A는 거리 반지름의 거리 반경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봅시다. 반경 봅시다. A는 운동량이 최대일 때 바로 근일점 요거일 때죠. 이게 가장 먼 원일점이죠. 자, 봅시다. A, 위성 A의 근일점 거리는 R0. 원일점은 얼마예요? 3R0. 따라서 장반경은요, 장반경 두 개 더해서 반절 나누니까 2R0예요. 위성 B요. 위성 B의 근일점은요 얼마예요? 3R0.
3R0. 원일점은요, 5R0. 5R0. 따라서 장반경은 얼마 나와요? 8에서 4R0 나와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읍시다. A, 위성 A에서의 가속도는 뭐에 비례해요? 요거, 2R0. 잠깐만요. 가속도 크기의 최대값은 A가 B의 9배이다 했죠? 최대값일 때는요. 가속도 크기가 최대일 때는 요거일 때죠. 그쵸? 그러면 요거는 R0의 제곱분의 1. A, B의 최대값은 언제 나와요? 요거일 때죠? 9R0의 제곱분의 1. 따라서 A는 B의 몇 배예요? 9배가 나옵니다. A가 B의 9배이다. 니은 맞았습니다. 공전 주기는 B가 A의 2루트 2배이다. 자, 주기는요. 주기의 제곱은 장반경 3승의 장반경의 3승에 비례하죠. 그렇죠? 자, 그럼 봅시다. T, A의 제곱은 뭐에 비례해요? 장반경 요거의 3승 하면은 2의 3승 R0의 3승에 비례해요. T, B의 제곱은 뭐에 비례해요? 요거의 3승 4의 3승 R0의 3승에 비례해요. 따라서 뭘 구하는 거죠? 공전 주기는 B가 A의 몇 배이냐 하고 물었죠? 그러면 TA의 제곱 나누기 TB의 제곱 해주면은요 2의 3승 그 다음에 요거는 4의 3승이요 8 하면은 이거는 8분의 1 나오네요. 8분의 1 나와요. 따라서 TA의 제곱은 TB의 제곱은 8배의 TA의 제곱. 따라서 TB는 2루트 2 TA 나옵니다. B는 A의 2루트 2배 맞았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았으니까 5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15번 봅시다. 15번 보시면 그림과 같이 전류가 흐르지 않는 무한히 긴 직선 도선 AB가 세기는 B0이고 방향은 XY 평면의 수직인 균일한 자기장 영역에 놓여있답니다. XY 평면의 수직인 AB가 수직인 평면에 놓여있고요. 그 다음에 X축상에 X 이퀄 마이너스 D와 X 이퀄 D를 지나며 XY 평면의 수직으로 고정된 A와 B의 각각 세기는 같고 방향은 서로 반대인 전류가 흐를 때 자기장의 세기는 1.5에서 루트 2B0이고 Y축상의 Y는 D인 점에서 P.P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BP랍니다. 그랬을 때 BP의 값은 얼마냐? B의 P점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라고 그랬죠? 잠시만요. 이거 3차원으로 나오네요? 3차원으로 계산됩니다. 3차원 문제가 나오나요? 고등학교에서? 야, 이 문제를 냈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과정에서 3차원의 물론 벡터니까 구할 수는 있는데 공간에 관한 값으로 구하는 걸 낸다는 거는 이건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공간은 대학교에서 좀 해야 되는데 아무튼 봅시다. 지금 그림만 평면으로 해놨고 실질적인 계산은 3차원입니다. 자, 이거를 그림을 3차원 평면으로 그려볼게요. X, Y축 있고 이렇게 공간을 내기 시작한 문제를 출제하기 시작하면 대입에서도 또 공간으로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엄청 어려워집니다. 이거는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거예요. 아이, 참 답답합니다.
물론 단순히 뭐 벡터 계산이라고 한다는 의미에서 벡터 계산의 의미를 따진다면 3차원이건 2차원이건 상관은 없지만 아무튼 봅시다. 마이너스 D인 지점, 여기가 마이너스 D 지점에 도선이 이렇게 꽂혀 있어요. 자, 이렇게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D인 지점에도 도선이 꽂혀 있는데 자, 이렇게 꽂혀 있어요. 그리고 Y축상의 P점이래요. 여기가 P점이에요. 위치는 D고요. 점 P랍니다. P. 여기 거리는 D랍니다. D.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자기장 영역인데 세기는 B제로이고 방향은 XY 평면의 수직인 균일한 자기장 영역에 도선 AB가 놓여 있는 거예요. XY 평면의 수직인 균일한 자기장 영역에. 자, XY 평면 이거죠? 이게 지금 XY 평면이에요. XY 평면이에요. 여기에 자기장 영역이 수직이래요. 수직이라는 얘기는 올라가거나 또는 내려가는 형태로 외국 자기장이 평면에 자기장이 형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X축상의 마이너스 D 여기요. 그 다음에 플러스 D를 지나며 XY 평면의 수직으로 고정된 A와 B에 자, 이게 A고요. 이게 B예요. 여기에 세기는 같고 방향은 서로 반대래요. 세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래요. 그럼 A가 이렇게 흐른다면 B는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죠. 세기가 같다고 했으니까 전류의 세기는 동일하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흐를 때 원점 5에서 이 원점 5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원점 5에서 루트 2 B0래요. 루트 2 B0. Y축상의 Y 이퀄 D인 점의 P에서 BP랍니다. 인점 P에서 여기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BP래요. P점 점 P에서의 자기장 BP랍니다. 참 힘듭니다. 자, 그럼 봅시다. 원점 5에서 AA에서 A가 위쪽으로 전류가 흐르면은요, 이렇게 흐르면은 전 도선을 감아주면은 AA에서는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이 돼요. 그렇죠? 이렇게 원형 자기장이 형성이 돼요. B에는요, 아래쪽으로 가죠? 아래쪽으로 감아주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기장 형성되죠. 그러면 이 원점 5에서는 같은 방향이죠. 0이 나올 수가 없어요. 도선 A와 B에 의한 합한 자기장의 세기는 0이 될 수가 없어요. 됐어요? 그러면 A와 B에 의해서 합해진 자기장은 Y축 방향으로 이렇게 생길 거란 말이에요. 되셨죠? 자, 그럼 보세요. Z축 있고요. Z축이고 여기가 원점 5예요. AA와 AA한 거와 BA한 거는 이렇게 생길 거예요. 합한 거. 이게 지금 도선에 의한 자기장. AB 도선에 의한 자기장이에요. 됐어요? 그 다음에 Z축 이 평면의 수직으로 위 또는 아래로 외부 자기장이 생긴다 그랬죠? 어디로 생기건 간에 하나를 정하면 됩니다. 위쪽으로 생긴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Z축 방향으로 생겨요. 자기장이. 이 자기장의 세기는 B0래요. Z축 방향은 B0래요. 요거는 B0예요. 되셨죠?
자, 그럼 봅시다. 전체 값이, 그러면 요거는 y축을 따라서 되고 요거는 z축을 따라서 되니까 벡터적으로 합하면은 이 공간상의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공간상의 벡터란 말이에요. 됐어요? 여기서 이렇게 되는 벡터란 말이에요. 이 3차원 공간 문제란 말이에요. 이거는 참, 아무튼 봅시다. b 전체값 토탈은 z축에 의한 거 루트 세기를 구하는 거니까 요거의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해서 루트 씌우면 요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요거는 b0의 제곱 더하기, 자 요거는요 a와 b를 합한 거예요. 그런데 a에 의한 자기장과 b에 의한 자기장을 b라고 해봅시다. 전류가 같다고 했으니까 요거에 의한 원점 O에서 생기는 자기장을 b라고 하면요 요거에 의해서도 b가 생기죠. 그렇죠? 그러면 AB 도선에 의한 자기장은요 BA 더하기 B, B인데 A에 의한 것 A, B라고 했고 B에 의한 것도 B가 되죠? 전류의 세기 같다고 했으니까. 그럼 이건 2B예요. 그럼 이제 B를 찾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2B의 제곱 요거 했더니 얼마란 얘기예요? 문제에서 지금 원점 5에서 루트 2B0래요. 루트 2B0래요. 양변 제곱해봅시다. 그러면 B0의 제곱 더하기 2B의 제곱이니까 4B 제곱은 2B0예요. 이거 넘어가면 4B의 제곱은 B0의 요거 제곱이에요. 따라서 B는 얼마 나와요? 넘어가면 4분의 1에 루트 씌우면 2분의 1 B0란 얘기예요. 즉 A에 의한 자기장은 2분의 1 B0고 B에 의한 자기장도 2분의 1 B0의 자기장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됐죠? 자, 그럼 이제 정 P에서 여기는요 평면을 보면요 요거를 위에서 바라보면 또 이렇게 돼요. 아 복잡합니다. Y 여기 마이너스 D 위치에 있고요 플러스 D 위치에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가 D예요. 그러면 요 길이 같으니까 요 각도는 45도 여기도 45도 1대1이니까 그럼 요거에 의해서 A 도선에 의해서 생기는 거는요 전류가 위로 흐른다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형태죠. 그쵸? 접선 방향으로 이렇게 생기는 거고 B에 의해서는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거니까 B에서는 또 이렇게 생겨요. 그걸 합하면은요 Y축 방향으로 이렇게 생겨요. 즉 Y축 방향으로 이렇게 생긴단 말이에요. 합벡터가. 자 그럼 A에 의한 자기죠. A에 의한 자기장 B A는 거리가 얼마예요? 이거 1대1대 루트 2D죠. 그러면 루트 2D분의 뭐 나와요? I 나와요. 되었어요? 자 그러면 거리가 그러면 이거 보세요. B 이게 지금 B라고 그랬죠. 요 B는 그러면 원점으로부터 D만큼 떨어졌을 때죠. 전류가 I가 흐를 때. 그럼 분명히 B는 2분의 1 B0인데 이건 뭐란 얘기예요? D분의 I 요거란 얘기예요. D분의 I가 뭐예요? 2분의 1 B0. 그럼 이거는 2 루트 2분의 1 B0 A에 의한 거. 그럼 마찬가지로 하면 B에 의한 것도 거리가 같으니까 의한 자기장도 자기장 B에 의한 것도 2 루트 2분의 1 B0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됐죠? 그러면 전체 값은 A에 의한 거 요거 A에 의한 거 BA 요게 B에 의한 거 그럼 전체 값은 이거 합해주는 거죠. 요거의 제곱 그렇죠? 더하기 요거의 제곱은 요거 제곱 나오는 거죠.
또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게 45도니까 요거는요 45도죠. 요거 코사인 45도 하면 되죠. 그거에 2배면 되죠. 2배. 요거는 요거 코사인 45도 그 다음에 요거 코사인 45도 더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P점에서 점 P에서 A B에 의한 자기장은요 자기장 B 토탈은요 B 토탈은 요놈 코사인 45도 그렇죠? 2 루트 2분의 1 B0 요놈의 코사인 45도 이게 A에 의한 거 B에 의한 것도 요거 그럼 곱하기 2 해주면 되죠. 코사인 45도 얼마예요? 루트 2분의 1 그러면 없어지고 2분의 1 남죠. 2분의 1 B0 즉 P점에서 A와 B에 의한 자기장은 요거란 얘기예요. 되셨죠? 그런데 여기에다 뭘 더해야 돼요? 외부 자기장 B0 그걸 또 더해야 돼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외부 자기장과 요걸 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죠. 따라서 점 P에서 외부 자기장 플러스 AB 의 자기장 자 요거 합은 어떻게 구해요? 그래서 P점에서는 외부 자기장 B0 그거의 제곱 B0의 제곱 더하기 합한 거 요거의 제곱 2분의 1 B0의 제곱에 루트 씌우면 되죠. 그럼 이거 얼마 나와요? 4분의 1에다가 4분의 5 2분의 루트 5 B0 나옵니다. 자 이거 찾아보세요. 네 1번입니다. 되셨죠? 이건 단순한 평면 문제가 아니라 공간입니다. 자, 이 공간 문제를 냈다니 참. 아무튼 자 16번 봅시다. 16번 봅시다. 표는 금속 A 표면에 진동수가 2F, 5F, 7F인 단색광을 각각 비추었을 때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와 드브로이 파장의 최소값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운동 에너지와 드브로이 파장의 최소값.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E2하고 E1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다 방출이 됐다는 얘기는 진동수가 이람수보다 다 크다는 얘기네요. 자, 그럼 봅시다. 16번. 이람수를 W라고 해봅시다. 금속의 이람수, 이람수 이걸 W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최대 운동 에너지 먼저 A 표면의 진동수가 EF. 자, EF일 때 방정식은 어떻게 나와요? EHF 빼기 이람수 했더니 그게 운동 에너지 E1이 된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OF의 진동수를 비춰줬을 때 OHF 빼기 이람수 했더니 그게 E2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7F는요 7HF 빼기 이람수 했더니 E3가 된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드브로이 파장이에요. 드브로이 파장은 MV분의 H, 즉 P분의 H의 운동량분의. 근데 여기는 운동 에너지고 이거는 카이네틱 에너지고 이건 운동량이에요. 운동량과 운동 에너지와의 관계는 또 어떻게 나왔어요? 이 카이네틱은 2m분의 P제곱 이거 아닙니까? 그쵸? 그럼 P는 루트 2m 2k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드브로이 파장은 루트 2m 운동에너지 분의 H 이렇게 나와요. 되셨죠? 그럼 이걸 제곱하면은 람다 제곱은 2m 2k분의 H 제곱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고 이거는 어차피 상수니까 운동에너지에 따라서 람다 값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됐죠? 자, 그러면 봅시다. 먼저 EF일 때 람다가 2람다래요.
OF일 때는 드브로이 파장의 최소값이 람다래요. 자, 그럼 봅시다. 2원. 2원일 때가 2람다죠? 2원일 때 요거가 드브로이 파장의 최대값이니까 그럼 이거는 거꾸로 하면은 여기서 2원은 요거를 다시 하면 2원의 제곱이 되나요? 2원이죠. 루트니까. 그러면 2m 람다 제곱분의 h 제곱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필요 없고 계산하는데 필요 없고 비교하는데 필요가 없고요. 아무튼 봅시다. 2m 2원일 때는 2람다 분의 h 2,2일 때는 2m 람다 분의 h 제곱이에요. 제곱 미안합니다. 자,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거 하면은 4분의 1 2m 람다 제곱분의 h 제곱. 그렇죠? 요 놈의 4분의 1이 2원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2,2는 4배의 2원이라는 얘기네요. 그런데 기억은 2분의 5라고 했으니까 틀렸네요. 니은 A의 이람수는 HF이다. A의 이람수를 찾으래. 이람수. 자, 이람수 하려면은 이거 가지고 이제 한번 연립을 해봅시다. 어떻게 연립을 해야 될까? 여기 E2가 요거 4배라고 했어요. 그럼 요거를 다시 쓰면 EHF 빼기 W는 2원 5HF 빼기 W는 2,2인데 그게 4배의 2원. 그렇죠? 여기다가 곱하기 4를 해봅시다. 곱하기 4 하면은 8HF 빼기 4W는 4배의 2원 5HF 빼기 W는 4배의 2원. 변변 빼요. 변변 빼면 3HF 빼기 3W는 0. 따라서 W는 HF. 이람수는 HF란 얘기예요. 니은 맞았죠? 그 다음에 T급 보세요. 기억 최소값을 찾으래요. 그러면 T급 기억의 제곱은 뭐예요? 2m E3분의 h 제곱 이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E3는 뭐가 나와요? E3는 7hf 빼기 이람수가 hf니까 hf 하면 E3는 6hf 이게 E3예요. 그쵸?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집어넣으면 2m 6hf분의 h제곱 나와요. 자, 되셨어요? 그럼 이제 hf가 뭐냐 이걸 봐야죠. hf가 뭐냐 이거는 지금 뭐라고 했냐면 람다로 파장으로 바꾸라고 그랬으니까 이 원은 아까 HF 나왔고 W가 HF니까 이 원은 HF고 이 2는 4HF란 말이에요. 그런데 4HF가 바로 뭐예요? 람다라고 그랬죠. 드브로이 파장의 최소값 그게 람다라고 그랬죠. 즉 2m 람다 제곱분의 h 제곱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되겠죠? 그럼 HF는 뭐란 얘기예요? HF는 여기서 HF는 8분의 1 m 람다 제곱분의 h 제곱 요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요. 그러면 기억의 제곱은 2, 6, 12분의 1 mHF분의 h제곱 HF가 요거 하면은 1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HF가 8분의 1 m 람다 제곱분의 h 제곱분의 h 제곱 됐어요? 그러면 없어지고 람다 제곱 남죠? 그 다음에 이거 올라가면은 12분의 8 나오죠? 12분의 8 하면은 3분의 2 이거 하면은 3분의 2 람다 제곱 나와요. 따라서 기억은 뭐 나와요? 루트 3분의 2 람다 나와요.
루트 3분의 2 람다. 네, 디귿 맞았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맞았으니까 4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있습니다. 그림 가는 XY 평면의 수직인 균일한 자기장 영역 1, 2, 3, 4에서 반원형 금속고리가 원점 O를 중심으로 XY 평면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일정한 각속도로 회전한답니다. 17번에 영역 1, 2, 영역 3, 영역 4 여기에서 이 반원형이 이놈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한답니다. 그런데 여기는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고요. 여기는 들어가는 방향이래요. 자, XY 평면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일정한 각도로 회전할 때 시간 t = 0인 순간의 모습을 나타낸 게 나타낸 것이고, 그게 요거고요. 그 다음에 1과 2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서로 같고 영역 1과 영역 2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 그쵸? 그림상에 요거는 들어가는 방향이라고 했고 나오는 방향이라고 했어요. 그림상에서. 그 다음에 그림 나는 주기 t 동안 가의 고리에 유도되는 전류. 자, 요 반원형 고리에 유도되는 전류를 t에 따라 나타나는 것인데 전류의 방향은 시계 방향이 양이 됩니다. 전류의 방향은 이렇게 흐를 때가 플러스래요. 자, 그런데 처음에 4분의 t일 때는 여기 마이너스예요. 반시계로 흘렀다는 얘기죠. 전류가 이렇게 흐른 게 아니라 얘는 이렇게 흘렀다는 얘기예요. 0부터 4분의 t까지는. 그렇죠? 이렇게 흐르면 반시계 아니에요. 시계 방향이 플러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흘렀다는 얘기는 요 도선에 의한 자체의 자기장은 위쪽 방향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되니까 위쪽 방향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얘가 4분의 t 동안에는요, 요 놈의 위치가 이렇게 될 때죠. 이렇게 4분의 t 일 때는 딱 90도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일부가 지금 요 면의 일부가 점점 첫 번째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고, 요 놈은요, 세 번째 영역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가셨죠? 무슨 말인지. 자, 이거란 말이에요. 자, 이게 반원이라고 치면요, 요 놈이 90도 했을 때 이렇게 되니까, 네 번째 영역에 있던 놈은 세 번째 영역으로 가고, 세 번째 있던 영역은 네 번째로 가고요. 네 번째 있던 영역은 첫 번째로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4분의 1 주기 동안이에요. 되셨죠? 그럼 여기에서는 이 세 번째 영역은 감소하게 되고 첫 번째 영역은 점점점 증가하게 된단 말이에요. 구분이 가셨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임대로 고르래요. 자, 그런데 마이너스란 얘기는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전류가 흘렀다는 얘기니까 자체 자기장은 지금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위쪽으로. 반원형 도선에는 위쪽 방향으로 자체 자기장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럼 위쪽으로 생겼다는 얘기는요, 얘는 나오는 방향이죠. 그쵸? 얘는 나오는 방향이에요. 얘는 들어가는 방향이고. 그럼 이렇게 돌아가면 여기 있던 게 이렇게 들어가면 나오는 방향은 증가해요. 외부 자기장이 나오는 방향으로 들어가니까. 첫 번째 영역은 나오는 방향인데 그 영역으로 지금 점점점 들어가니까 나오는 방향은 증가해요. 그러면 자체 자기장은 나오는 방향이 감소한 형태로 돼야 되죠. 외부 자기장이 나오는 게 증가하면 자체 자기장은 감소한 형태로 돼야 되니까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장이. 이렇게 되면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되는데 여기는 마이너스죠. 그럼 안 맞죠. 그럼 이게 아니라 그럼 여기는 증가하는데 여기는 감소하니까 이 감소한 양이 더 크니까 요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여기는 줄어들어요. 여기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줄어들지 못하게끔 증가해야 되죠. 증가해서 이 방향이 나와야 되죠. 그럼 이 방향이 되기 위해서는요, 외부 자기장이 나오는 방향이 줄어들어야지만 요놈이 가면서 자체 자기장이 줄어들지 못하게끔 나오는 방향으로 생긴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3번 영역은 바로 뭐예요? 나오는 방향이라는 얘기고, 그러면 여기는요, 들어가는 방향이 돼야 되겠죠. 왜요? 플러스, 여기 플러스가 되니까. 여기서부터 2분의 t, 그 다음에 4분의 3t까지는 여기 플러스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아무튼 그럼 3과 4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서로 같다? 틀렸습니다. 서로 반대죠? 그래야지만 이렇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되죠. 기억은 틀렸습니다. 니은 3과 4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서로 같다? 3과 4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서로 같다? 같죠. 왜요? 여기는 마이너스 I0고 여기는 I0죠. 전류의 세기가 똑같죠? 그러니까 자기장의 세기는 같다. 맞았습니다. 디귿 가에서 고리의 회전 방향과 시계 방향만 시계 방향으로 바꾸면 고리에 유도되는 전류의 세기는 2I0이다. 시계 회전 방향만 시계 방향으로 바꾼대요. 가에서 고리의 회전 방향만. 그러면 시계 방향으로 바꾸면 전류의 세기가 2I가 돼요? 최대 전류의 세기는? 아니죠. 속도가 똑같으니까 똑같이 I0가 돼야 되죠. 그래서 디귿 틀려서 니은만 맞아서 2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입니다. 그림 가나와 같이 받침대 AB 위에 놓인 길이가 8L이고 질량이 M인 막대가 수평을 유지하고 있답니다. 막대의 왼쪽 끝으로부터 L, 6L만큼 떨어진 지점에는 질량이 각각 2M, M인 물체가 놓여 있답니다. 자, 여기 A가 있고요. A가 있고 양쪽 끝에 이렇게 있어요. 이건 B예요. 그런데 A로부터 이쪽으로부터 L만큼 떨어진 곳에 EM이라고 하는 물체가 있대요. EM. 그 다음에 막대의 질량은 M이고요. 그 다음에 5L만큼 떨어져 있어요. 5L만큼 떨어진 곳에 질량 M짜리가 있대요. 여기서부터는 여기까지는 2L이래요. 그럼 전체 길이는 8L. 그러면 무게중심은 막대의 무게중심은 딱 4L 위치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균일한 막대입니다. 막대 밀도는 균일하다고 했어요. 이게 A 가고요. 나는요. 똑같은데 이게 A고 B 똑같이 돼 있는데요. EM 여기 EM 있고요. 얼마요? L 떨어진 곳에. 그 다음에 5L 떨어진 곳에 M이 있고요. 5L만큼 떨어진 곳에 M이 있고요. 이거 2L이래요. 똑같죠? 그쵸? 그런데 위에 실이 여기서부터 3L. 자, 여기 3L 되는 곳에 실이 이렇게 있대요. 실로 당기고 있대요. 그럼 요거는 질량이 M, 막대의 질량 M, 질량 중심은 여기 가운데 있을 거고. 가나에서 A가 막대를 받치는 힘의 크기는 각각 F1과 F2입니다. 요게 받치는 게 F1, 요거 받치는 게 F2. 요 그래입니다. 나에서 막대의 왼쪽 끝으로부터 3L만큼 떨어진 지점에 연결된 실이 막대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자, 요거는 5분의 6 F2랍니다. 그랬을 때 F1과 F2를 구하랍니다. 자, 이 상태로 지금 수평을 유지하고 있대요. 힘의 평형이 이런 거죠? 자, 그럼 이거 돌림 힘의 평을 하는데 여기에 힘이 나왔으니까 여기를 축으로 합시다. 요거를 축으로 해봅시다. 축. 여기를 축으로 해봅시다. 그러면 요 EM과 M과 막대는 이쪽 방향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거를 A가 위쪽으로 받쳐 올리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A 요 가에서 요쪽 방향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힘을 다 해봅시다. 질량 2M짜리 거리 얼마예요? 여기서 축에서부터 7L 2mg 곱하기 7L 더하기 그 다음에 막대의 질량 M짜리
mg 거리 얼마예요? 전체 8L이니까 4L 나오죠? 그 다음에 더하기 요거는요 mg 곱하기 2L이죠? 2L 요게 이렇게 내려가려고 하는 힘이에요. 누가 밀어 올려요? A가 F1이. 그쵸? 그러면 이렇게 밀어 올리는 힘은 F1 곱하기 얼마예요? 8L. 됐습니까? 자, 이게 이퀄 관계면 돼요. 그러면 평형이죠? 자, 그럼 이거 다 더하면은 2, 7에 14에다가 이거 하면 6, 20입니다. 20 mg L. 이게 바로 뭐예요? 8L F1. 요거 없어지고. 따라서 F1은 4, 2분의 5 mg 나와요. F1 찾았어요. 자, 그럼 나에서 이렇게 내려가려는 힘은요. 내려가려고 하는 힘은 똑같죠? 요거랑 20 mg/L이에요. 이렇게 밀어 올리는 힘은요. F2하고 요거죠. 그럼 F2 곱하기 8L 더하기 5분의 6 F2 곱하기 이게 3L이니까 5L이죠. 5L. 5L. 그쵸? 요게 이퀄 관계가 되면 돼요. 이거 하면은 이거 하면 얼마예요? 5분의 이걸 다 더해야 되나요? 5L이니까 요거 없애주고 14F 14F2L이에요. 자, 그러면 20mgL이 14F2L 없어지고 따라서 F2는 14분의 20 하면 얼마 되죠? 7분의 10mg. 근데 문제가 뭐예요? F1 나누기 F2 구하래요. F1이 얼마요? 2분의 5 mg 나누기 7분의 10 mg는 없어지고 요거 2 남고 그러면 4분의 7 나오죠. 찾아보세요. 네, 4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번엔 19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기울기가 일정한 경사면 위 점 P의 물체 A를 시간 t = 0일 때 가만히 놓고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 점 Q의 물체 B를 가만히 놓았답니다. 자, 그러면 경사각이 일정하대요. 경사각이 일정하다는 얘기는 가속도 일정한 거죠. A에 걸리는 가속도나 B에 걸리는 가속도나 전부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경사각을 세트라고 했을 때 P점에 여기가 P점이에요. A를 놨어요. 그 다음에 Q점에 B를 놨어요. 이게 B고 A예요. A와 B에 걸리는 가속도는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 R점에 A와 B가 동시에 도달했대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S래요. 가만히 놓으면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 점 Q의 물체 B를 가만히 놓으면 A, B가 구간 S를 지나 t = 4t0일 때 점 R에서 만난답니다. A, B는 질량이 같고 A, B는 질량이 같대요. 그러면 질량을 A, B 질량을 M이라고 할게요. 질량이 같고 S에서 일정한 힘을 받아 각각 V, EV의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한답니다. 자, 여기에서 V, EV래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일정한 속력을 받아서 V, EV로 등속도 한다는 얘기는 R자임 0. 그러면 R자임 0이라는 얘기는 A가 여기 통과하는 순간이 V란 얘기고 B는 여기 통과하는 순간이 EV란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V로 일정하게 가고 EV로 일정하게 가고 구분이 가시죠? 그럼 나는 A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입니다. 나머지 V T0일 때. 자, T0일 때 그럼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0에서 T0라는 얘기는 P에서 여기까지 온 거리예요. 여기까지 온 시간이 T0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3T0까지 일정하게 움직였대요. 그 얘기는 S 구간 통과한 거죠. 저 여기 등속이니까. 그 다음에 3T0에서 4T0 여기까지는 EV가 됐대요.
2V가 됐대요.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여기서부터 R까지가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됐죠? 자, 그럼 이 S는 얼마죠? S는 바로 요거죠? 요 면적. 그렇죠? 그럼 2t0 곱하기 v 하니까 2vt0. S는 2vt0예요. 즉, S는 2vt0예요.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 자, 그러면 요 거리는 얼마 나와요? 요거죠? 2분의 1 vt0죠? 자, 요 거리. 요 거리. 이거는 2분의 1 vt0예요. 이 거리는요? 요 거리는 바로 요거죠? 그렇죠? 그러면 밑변 2v, v, 2분의 1, 2분의 3, 2분의 3 vt0. 2분의 3 vt0라는 얘기예요. 거리가. 그 다음에 요 거리를 이제 x라고 해봅시다. 자, 봅시다. 그러면 이제 가속도는 동일하다고 그랬죠? 경사면이 같으니까 가속도는 동일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등속도로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A는 자, R에서 A의 속력. R에서 A의 속력은 요거죠, 요거. EV예요. 그렇죠? 그럼 R에서 B의 속력은요. 이거를 B라고 해볼게요. 얼마인지 몰라요, 지금. B는 여기를 EV를 통과했을 뿐이지 통과하고 난 다음에 얼마가 되는지는 모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여기가 2V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V예요. A는 V에서 그럼 2V로 됐다는 얘기죠. 일정한 가속도를 가지고. 자, 그러면 등가속도 직선 공식에서 2V의 제곱 나중 속도의 제곱 처음 속도 V 제곱이 2 곱하기 A 곱하기 S인데 S가 바로 뭐예요? 요거 2분의 3 VT0 VT0 됐죠?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될까요? 나중 속력이 VB의 제곱 빼기 통과할 때는 2V죠. B는 그러면 2V의 제곱이 2 곱하기 A 곱하기 S는 얼마예요? 2분의 3 VT0 똑같은 거리니까. 자, 그러면 오른쪽이 같으니까 왼쪽 같다고 놓으면 되죠? 두 개 연립하면 이거는 4에서 3V제곱은 VB제곱 빼기 4V제곱 따라서 VB는 루트 7V 나와요. VB는 루트 7V. 됐죠? 맞나 모르겠습니다. 이거 틀리면 또 중간에 이렇게 틀리면 계산 다시 해야 되는데 아무튼 맞기를 바라면서 해봅시다. 그럼 가속도는 얼마일까? 가속도 요거를 한번 구하면은 이건 여기서 구해봅시다. 가속도 그러면은 3V제곱 3V제곱이 2A 곱하기 2분의 3VT0 없어지고 V는 하나 없어지고 3 없어지고 그러면 A는 T0분의 V A는 T0분의 V란 얘기네요. 아무튼 이게 필요할지 안 필요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구할 수 있는 건 다 구한 거예요. 그 다음에 Q에서 R까지 지금 문제가 뭐냐면 Q에서 R까지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과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을 각각 E1, E2라고 했으니까 그걸 비율 갖고 하래요. 그럼 Q에서 R까지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을 찾아야 되죠? Q에서 R까지 이거 증가량 찾아야 돼. 그쵸? 자, 그러면 이 Q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얼마예요? 0이죠. 가만히 놓았다 하니까 속도 0. 그럼 이 R에서는 얼마예요? 속도가 요거죠? 그러면 2분의 1 M 루트 7V 요놈에 제곱하니까 얼마 나와요? 2분의 7 MV 제곱. 요놈이 바로 뭐라 그랬어요? E1이에요.
요놈이 2원이 아니라 증가량. 요놈이 2원은 그래서 이거 빼기 0이니까 2분의 7 mv의 제곱 나와요. 2원은 찾았어요. 자,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 P에서 Q까지 이동거리를 알아야지만 포텐셜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지 나오죠. 그럼 P에서 Q까지 봅시다. 가만히 놓았고 P에서 Q까지 이동거리 X를 구해봅시다. 잠시만요. 얘가 어떻게 되죠? 일정한 S에서 일정한 힘을 받아 2부의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한다 그랬죠? A가 Q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뭐라고 할까요? 이거를 X'이라고 해봅시다. X' 그러면은 이동거리 X'을 구해봅시다. X' 구한 다음에 요걸 빼면 X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B는 2V라고 그랬어요. 나중 속도 2V의 제곱, 처음 속도 0. 이거는 2 곱하기 A 곱하기 X'. 근데 A는 요거. 구해두길 잘했네요. A를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2 곱하기 T0분의 V X'. 그게 요거예요. 됐죠? 그럼 이거는 4V 제곱이에요. V 하나 없어지고 2 하나 없어지고. 따라서 X'은 2V T0예요. 그러면 X는 얼마예요? 따라서 X는 2V T0 빼기 2분의 1 요거 해주면 되죠? 2분의 1 V T0 하니까 2분의 3 V T0 나와요. 요거 구했습니다. 요 놈이 2분의 3 V T0라고 구했어요. 그럼 전체 거리는 Q에서 R까지 전체 거리는 얼마 나오죠? S 전체는 2분의 3 2개, 그 다음에 2V0T, 그 다음에 요거 2분의 1 V0T 하면 되죠? 즉 2분의 3 VT0 더하기 그 다음에 2VT0 더하기 2분의 1 VT0 더하기 2분의 3 VT0 합해주면 되죠. 이거 다 하면은 2배 3, 5, 2분의 11 나오네요. 2분의 11 VT0 나옵니다. 됐죠? 그럼 E2는 포텐셜 에너지는요? 거리가 이거야. 거리가 이거니까 높이 차는요? 요거 사인 세타 해주면 되죠. 요 거리가 2분의 11 곱하기 사인 세타 해주면 요 높이 차 나오잖아요. 요 높이 차. 그렇죠? 따라서 E2는 mg 요거 사인 세타 2분의 11 vt0 사인 세타 해주면 돼요. 그러면 또 사인 세타를 구해야 되네요. 사인 세타는 A에서 구할 수가 있겠네요. A. 잠시만요. 0에서 V, 여기요. 얘가 내려온 게 지금 2분의 1 VT0 사인 세타 하면 요 높이죠. 그런데 0에서 출발해서 V로 됐으니까 A에서 2분의 1 M V 제곱이 됐어요. 운동 에너지는 0에서부터 V가 됐으니까 2분의 1 MV 제곱으로 됐죠. 그때의 포텐셜 에너지는 mg 2분의 11 2분의 11이 아니죠. 2분의 1 VT0 사인 세타 해주면 되죠. 그러면 2분의 1은 없어지고 M 없어지고 V 없어지고 하나 없어지고 그러면 GT
GT0 사인 세타가 바로 뭐라는 얘기예요? V예요. 그럼 이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요. 집어넣으면 2분의 11 M V 그 다음에 GT0 사인 세타인데 요놈이 V라고 했죠? V. 그러면 2분의 11 M V 제곱 나와요. 근데 우리는 뭘 구해요? 2원 나누기 2투. 따라서 2원 여기다 쓸게요. 2원 나누기 2투. 2원은 2분의 7 MV 제곱. 2투는 2분의 11 MV 제곱. 부서진이고 11분의 7 나옵니다. 찾아보세요. 네, 2번이 정답입니다. 복잡하네요. 자, 그 다음에 19번입니다. 20번입니다. 그림 가나는 물체 AB가 X축상에서 직선 운동을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20번. 직선 운동을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인데 A는 V0의 속력으로 원점을 지나 T1초 동안 등속 운동을 했답니다. 등속이랍니다. 여기서 V0를 한답니다. T가 0일 때 해서 T1초 동안 등속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V0란 얘기죠. T1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구간 1, 여기에 LA고요. 여기가 원점이랍니다. 구간 1이에요. 1을 지나 요 T가 T1 더하기 T2 동안에 여기 왔을 때가 바로 V가 됐대요. 일정하게 증가해서 V 속력이 됐답니다. T1과 T2초 동안 A가 이동한 거리 AB는 1대3이래요. 자, 거리 AB가 요거 대 A가 이동한 거리 AB T2초 동안이니까 요게 이러고요. 1대3이래요. 1대3. 요게 1대3이랍니다. 거리 AB가 1대3. 그 다음에 4번은요 T = 0 원점에 정지하고 있던 B는 T1, T2초 동안 각각 등가속도 운동했답니다. X = L인 지점에서 정지했답니다. 자, 그럼 뭐예요? 요놈이 T = T1 그 다음에 B T = T1 더하기 T2 여기서 V는 0이에요. 정지예요. 정지. 여기에 구간 1이에요. 구간 2 여기는 L이래요. 여기가 원점이고 T1초 동안 A와 B가 이동한 거리의 B는 2대1이래요. T1초 즉 요거일 때 A와 B가 이동한 거리는 이거 대 이거가 2대1이래요. 그럼 이게 1이면 이건 0.5. 그런데 소수점 나오면 골치 아프죠? 그러면 이거를 1이라고 하면 이걸 S라고 하면 이거는 2S가 되겠네요. 2S가 되고 이건 3배니까 그러면 6S가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자, 이거를 시간과 속도 그래프로 한번 바꿔봅시다. 거리가 처음에 V0로 갔어요. 얼마 동안? T1 동안 V0로 갔어요. 여기가 V0 T1 동안 이게 V0예요. 그 다음에 T2 초 동안 속력이 증가한답니다. 일정하게 증가한대요. 그래서 V가 된답니다. 자, 여기서 V가 됐는데 일정하게 증가해서 요거는 T1 더하기 T2 즉 요 간격이 T2란 얘기예요.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B는 각각 등가속도 운동을 해서 X = L 지점에서 정지한답니다. 각각 등가속도예요. 자, 그럼 봅시다. 얘가
각각 등가속도에서 x있고 l에서 정지했대. 여기서 정지했대요. 그러면 처음에 움직이고 있던 게 정지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정지하고 있었죠? 정지하고 있던 B. 정지하고 있던 놈이 정지하기 위해서는요, 증가했다, 정지했다, 느려졌다는 얘기죠. 그쵸?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증가했다는 얘기고, 이렇게 증가했다는 얘기고, 이걸 VB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T1 더하기 T2가 됐을 때 0이 됐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럼 요거와 요거가 1대, 요게 2대 1이니까 S부터 구해봅시다. 요 거리는 바로 요거죠. S는 2분의 1 VB T1이에요. 그럼 여기서 요 거리가 바로 ES죠. ES는 V0 T1이에요. 됐습니까? 요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을게요. S에다가. 그러면 2 곱하기 S 요거 하니까 VB T1이 V0 T1 따라서 VB는 뭐란 얘기예요? V0. 요게 V0라는 걸 찾았어요. 자, 그 다음에 구간 1과 2에서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B가 A의 2배랍니다. 구간 1에서의 가속도 봅시다. 구간 1에서 가속도의 크기. 자, 구간 1은 요거죠. 그럼 요때죠, 요때. 그쵸? 요거는 어떻게 구해요? 가속도. 이 기울기 구하면 되잖아요. T2분의 V 빼기 V0. 그렇죠? V 빼기 V0 나누기 T2. 요게 A예요. 아, 물론 절대값 취한 겁니다. 그 다음에 구간 2. 구간 2에서 가속도. 구간 2에서의 가속도. 구간 1과 2에서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B가 A의 2배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지금 2A란 얘기예요. 요거의 2배라고 했으니까 구간 2는 요거예요, 요거. 됐습니까? 그럼 구간 2는 VB 빼기 0이니까 VB가 V0. 됐죠? 됐습니까? 그러면 T2분의 V0 이게 바로 2A예요. 되셨죠? 그러면 AT는 2분의 V0. AT는 2분의 AT2는 2분의 V0. 자, 요거를 여기다가 다시 또 넣어볼게요. 그러면 V 빼기 V0 AT2인데 AT2가 2분의 V0. 따라서 V는 뭐예요? 2분의 3 V0. V, 요게 2분의 3 V0. 되셨죠? 그런데 요 거리는 6S래요. 6S. 6S는 요 거리입니다. 그럼 저거는 사다리꼴의 면적 2분의 1 밑면적 2분의 3 V0 더하기 V0 높이 T2. 맞죠? T2. 요거 했더니 그게 6S래요. 6S. 되셨죠? 자, 그런데 ES가 요놈이에요. ES가. 자, 요거 하면은 2분의 5 하면은 4분의 5. 4분의 5 V0 T2 6S가 뭐냐? ES가 이거니까 6S는 3배의 V0 T1. V0는 없어지고. 됐습니까? 따라서 T2는 5분의 12 T1. 그런데, T1으로 말했죠? T1은 12분의 5 T2. 그러면 기억은 맞았네요. 니은, V는 B의 최대 속력의 2분의 3배이다. V가 뭘까? V가 뭐라고 그랬죠? 나중속도 V, 요거. V는
B 최대 속력은 V0니까 요거의 2분의 3배 맞았네요. 니은 맞았고. 디귿 LA는 L로 표시하면 얼마냐? 그거 나왔죠? 디귿 봅시다. 디귿 A의 이동거리 봅시다. 이동거리는 2S 6S 하니까 8S예요. 8S 이게 바로 전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LA예요. 되셨죠? 그 다음에 B의 이동거리 봅시다. 0에서 T1까지 요거는 2분의 1 V 제로 T1이에요. 그렇죠? 요거는 S는 2분의 1 V 제로 T1. 그런데 V 제로 T1이 뭐예요? ES라고 그랬죠? ES라고 했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2S 이거를 1이라고 하고 하면은 S 나와요. 그 다음에 T1 해서 T1 더하기 T2 구간에서의 거리를 S2라고 하면 이거는 2분의 1 T2 V0 T2에요. V0 T2가 뭐였지요? V0 T2가 5분의 12 T1. 오케이. 자, T2가 이거니까 2분의 1 V0 T2 하면은 5분의 12 T1 하면 6 나와요. 그럼 5분의 6T T1이 아니라 S T1이니까 V0 잠시만요. 헷갈립니다. 2분의 1 V0 T2가 바로 이거 5분의 12 T1 그러면 5분의 6 V0 T1 근데 V0 T1이 바로 ES라고 했죠. 그러면 5분의 6 곱하기 2S 하니까 5분의 12 S 그렇죠? 그러면 요거랑 합해주면은 전체 거리는 5분의 17 S예요. B의 이동거리는 이게 바로 뭐예요? L이에요. L. 자, 그럼 S는 17분의 5L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럼 LA는 8 곱하기 17분의 5L 하니까는 17분의 58에 40L. 네, 디귿 맞았습니다. 따라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것으로 9월달에 있었던 고3 모의고사 물리학 2 문제풀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